네, 안녕하세요. 세일즈에커 럭키입니다. 오늘은 B2C나 B2B나 결국엔 이것을 설득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를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지난 분기 아니면 지지난 분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주하고 있었던 꽤 큰 규모의 이제 딜이 있었습니다. 그 딜의 규모는 자그마치 1억 원이었는데요. 그 딜의 행방,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부러질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B2B 영업을 수행하면서 이 딜 되겠다 또는 되지 않겠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특히 우리 쪽 이해관계자와 해당 고객사 측의 이해관계자가 많이 엮이면 엮일수록 네, 이 딜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뭐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또는 이제 전화 커뮤니케이션의 횟수가 많고 잦으면 잦을수록 이 B2B 영업의 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러한 시그널들이 감지되는 딜이었습니다. 말인즉슨 이 딜은 안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딜이었거든요. 거의 99% 이상 될 거라고 생각했던 딜인데 맨 마지막 1%가 부족해서 이 딜은 부러지게 됐습니다. 왜 부러졌을까? 맨 마지막에 이 딜이 부러지고 나서 왜 이 딜이 부러졌을까 회고를 해보며 이때 당시에 그 카운터파트에 있던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대표님께서 이 계약을 승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이유였는데 이제 문제는 왜 승인해 주시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쪽에 이 회사의 주 경쟁사 출신의 이제 팀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알게 되시고는 경쟁사 출신의 인력이 있는 팀에게 일을 맡기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제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1%의 조각이 채워지지 않아서 대표님께서 이 팀과는 계약하지 마라 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이 1억 원짜리 딜은 공중분해가 되었고요. 관련해가지고 저도 영업팀을 운영하고 매출을 예측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또 많이 배우게 됐었던 이제 실패 사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정답을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B2C나 B2B나 결국에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익숙하신 개념일 것 같아요. B2C는 일반 컨슈머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쵸? 우리가 영업을 하는 거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조직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B2B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B2B 영업 그거 조직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B2B 영업이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수년 동안 좀 B2B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딜이 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딜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B2B 영업을 할 때도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영업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양상은 다르죠. B2C는요,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B2B는 많고 복잡한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B2B 영업의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사람이냐면 구매자 그룹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어로는 바잉 그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유형의 이제 구매자 그룹이 있겠지만 이 구매자 그룹 내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프레임워크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하여 빌드 프레임워크입니다. 굉장히 여러 카테고리로 뭐 이러한 서적, 저런 서적 또는 뭐 외국에 있는 영상, 국내에 있는 B2B 영업 전문가분들께 물어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 좀 기억하기 쉽게 이 빌드 프레임워크라고 조금 정형화 해봤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B는 블로커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 영업을 하면서 블로커, 이 딜을 안 되게 막아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디폴트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딜이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스나이퍼입니다. 두 번째가 게이트키퍼입니다. 자,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나이퍼. 스나이퍼는 어떻죠? 네, 우리가 그 전쟁을 할 때 스나이퍼라는 존재는 전쟁에서 실제 그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죠? 몰래 이제 숨어 있다가 저기 멀리에 있는 이제 적을 상대로 해서 빵 하고 이제 헤드샷을 날리잖아요. 근데 스나이퍼는 존재가 잘 노출되지 않죠. 네,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스나이퍼를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1억 원의 딜을 부러지게 만들었던 대표님. 네. 딜의 처음부터 끝나기 전까지 저희는 그 대표님을 단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이 바로 끝까지 숨어 있다가 딜을 부러지게 만들었던 스나이퍼였던 것이죠. 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스나이퍼. 두 번째는 게이트키퍼입니다. 게이트키퍼는요, 일반적인 이제 스나이퍼는 이제 숨어 있잖아요. 근데 게이트키퍼는 맨 앞에 우리 입구부터 드러나 있는 블로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딜이 후속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지는 것을 초장부터 이제 막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이트키퍼. 스나이퍼냐, 게이트키퍼냐에 따라서 우리의 B2B 영업 담당자들은 매번 그 담당자의 페르소나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저입니다. 자, 유저. 좀 B2B 영업하면서 독특한 이제 이해 관계자입니다. 유저는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B2B는요, 실제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실제로 해당 상품과 서비스 또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람의 주체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조직에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 그 모든 것들,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 포함했어요. 자, 그것들을 구매하기로 의사결정한 사람 또는 그것에 비용을 지급한 그 주체와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인 여러분이 동일한가요? 네.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컴퓨터, 그거 여러분이 직접 이 컴퓨터 구매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지급받은 건가요? 아니면 회사로부터 그저 남는 컴퓨터가 이미 구매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께 주어진 것인가요? 네, 이와 같이 B2B 영업에서는 B2B 구매 활동에서는 유저와 실제로 구매를 의사결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저인지 실제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누가 유저인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예요. 네, 빌드에서 이제 I인데 인플루언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간접적으로 이 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있죠. 이를테면 외부 컨설턴트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을 대상으로. 네, 이런 분들 또는 조직 내부에 계시지만 내부의 팀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딜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비슷한 구매 의사결정의 과정을 경험해 봤던 사람. 그래서 내가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뭐 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솔루션 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좀 참고해 보면 좋겠다라고 옆에서 이제 첨언해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누굴까요? 네 번째는 리더입니다. 자, 실제로 구매 의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리더, 이제 뭐 일반적으로 키맨이라고도 하는데 점점 일반 SMB 타겟에서 엔터프라이즈 타겟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리더가 더 분화가 됩니다. 첫 번째가 관리적 의사결정권자, 두 번째가 재무적 의사결정권자예요. 자,
재무적 의사결정권자는 감이 빠르게 오시죠. 실제로 이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파이낸셜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이제 주체라고 본다면 관리적 의사결정권자는 실제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파이낸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딜을 앞으로 돈을 지불하는 프로세스로 넘기겠다라고까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점점 더 커질수록 이 관리적 의사결정권자와 재무적 의사결정권자 간의 이제 레벨의 차이 그리고 분화도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가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B2B 영업,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B2B 영업 전문가분들은 이 드라이버를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챔피언이 곧 또 다른 영업대표다 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B2B 영업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B2B 영업 또는 제품, 서비스, 솔루션을 제가 역으로 구매를 하는, 그쵸? 제가 구매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하는 경험을 해본 적도 꽤 많은데 이게 기업의 의사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부에 이것을 전파하는 역할, 이거를 구매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네 일이라는 것이 특정한 솔루션을 구매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업이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이 서비스, 이 솔루션이 우리 조직에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것이 도입됐을 때, 구매되었을 때 우리 조직에 좋을 거야 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나의 주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얹혀서 실제로 이 솔루션 한번 써보는 거 어때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해봐서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 드라이버, 챔피언의 역할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업자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영업자라는 사람, 특정한 사람을 잘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네, 특정한 사람을 잘 설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설득되어서 그 사람이 B2B 영업에서 해당 조직 내에서 영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가 사실은 이 챔피언을 육성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가 말을 잘하고 내부적으로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어야만 자, 첫 번째 블로커를 파악하고요. 블로커는 스나이퍼 그리고 게이트키퍼가 있었죠. 유저를 파악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쵸? 실제 B2B 영업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유저는 딜이 되게 할 수는 없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대표님께서 한 1억 원짜리 솔루션을 구매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이제 실무자 분들이 대표님 저희 이 솔루션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던데요. 제가 다른 회사에 다니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면 대표님이 그래 별로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네, 제3자. 이 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네, 간접적으로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리더, L. 리더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관리적 의사결정권자, 두 번째는 재무적 의사결정권자. 그리고 마지막 드라이버, 네, 챔피언으로 또 불리는 드라이버들은 또 다른 영업대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조직에 들어가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B2B 영업 담당자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배우셨습니다. 이렇듯 B2C 영업이건 B2B 영업이건 구매 의사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B2B 영업에서는 훨씬 더 많고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들을 하나하나 네, 우리가 정의해 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고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물론 그 과정에 가장 힘을 써주는 사람은 바로 이 챔피언에 해당하는 드라이버일 거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 B2B 영업에서 설득해야만 하는 핵심적인 그 구매자 그룹 내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액션 아이템으로 네, 3개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마주하고 있는 딜 중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딜 중에 정말 중요하고 큰 딜, 네, 큰 딜을 빌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네, 분석을 해볼 것. 말인즉슨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딜을 실제로 메이드하기 위해서 블로커를 알고 있는가? 스나이퍼가 있는 것은 아닌가? 게이트키퍼 잘 넘었나? 유저들 누가 유저가 될지 알고 있나? 누가 인플루언서인지 알고 있나? 리더는 누구인가? 그리고 챔피언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딜 중에 이것을 빌드 프레임워크로 좀 분석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연관돼서 그 중에서도 챔피언을 확보를 했는지를 꼭 살펴보시길 바래요. 네. B2B 영업은 나 혼자 네, 그 조직을 설득하고 상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그 조직을 실제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지속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챔피언입니다. 자, 그래서 빌드 프레임워크로 분석을 하되 그 중에서도 챔피언을 특히나 확보를 했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챔피언에게 쥐어줄 무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챔피언에게 쥐어줄 무기에 대해서요. 챔피언에게 쥐어줄 무기도 없이 그저 챔피언에게 저희 솔루션 좋아요, 저희 상품 좋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잘 전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내부적으로 실제 장표를 찍어서 돌아다니면서 설득할 수 있도록 네, 좋은 장표의 에셋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이 혹여나 그러한 장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만들어서 손에 쥐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가 핵심 이해관계자들 또는 키맨을 설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어떤 숫자의 자료들을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회고들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B2B 영업 그 중에서도 정말 꼭 수주해야만 하는 딜들을 분석해보고 파악하고 맞춰서 실행을 빠르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결국에 B2C 영업이건 B2B 영업이건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